사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드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엔비디아의 조직 문화는 정말 극적인데요. 저처럼 조직 문화나 인쇄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 중에 이제 지적인 솔직함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뭔가 허세 부리지 않고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고, 역사상으로 이런 기업 이전에 구글 정도밖에는 예가 없는데 오늘날에 이제 삼성전자를 있게 했던 제도가 바로 이 PSPI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역사적으로 이제 좀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 계셔서 이제 줌으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재 전략을 꾸준히 연구를 해오신 권기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국 현지에서 변화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인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지난 4, 5년 가까이 이 미국 기업들의 이 인재 경영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의 인재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만 꼽자고 하면 기업들이 이제 고학력 우수 인재 이민을 통해 가지고 전례 없이 글로벌 인재 유치, 인재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국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재를 채용하고 빨아들이려고 그렇게 지금 실리콘밸리가 변화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혁신을 이뤄서 어떤 인재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과거의 어떤 인적 자본,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그 차이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첨단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라고 하면 거대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설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최신을 구매하고, 또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가 있으면 인수합병도 하고 해서 특허권도 가지고 오고 비즈니스 가져오고,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기술력을 유지를 하고 혁신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그 양상들을 보면 그런 물적 자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인적 자본, 이 사람, 똑똑한 인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혁신의 가치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더 중요성이 높아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 역시도 과거와 달리 핵심 설비와 상관없이 인재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과거의 어떤 물적 자본에 많이 의존했던 거에서 사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적 자본에서 이제 인적 자본으로 가치가 넘어간 변곡점이나 계기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이제 한국 기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마이크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론은 이 반도체에서 3등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ASML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만든 EUV 노광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첨단 디램 공정에선 필수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 속사정은 잘 알기는 어렵지만 마이크론이 이런 어떤 설비라든지 기자재 없이도 지금 HBM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공식이 지금 깨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직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기사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설비가 없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잘 조합을 하면 어떤 그런 물적 자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서 좀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마이크론으로 이제 대거 이직한 사태가 그 한 작년 연초쯤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기업 대비해서 좀 어떻게 AI 인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된 것이 요즘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거의 다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보상 체계를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우리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 그걸 현금성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뭐 RSU라든지 ESPP라든지 한국에도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RSU랑 ESPP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RS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그래서 채용이 됐을 때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준다 그러면 25개씩 4년에 걸쳐서 제공을 합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만약에 4년 전에 이제 엔비디아에 입사했던 분은 100% 주식을 이제 다 받게 되잖아요. 근데 4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이 12불, 13불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140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년 전에 계약을 할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1억이 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년 동안 이 주식을 나눠서 받다 보니까 일단 이 4년 동안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 입사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는데, 그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한국하고 다른 점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걸 at will stat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고용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그것이 차별이면 안 되지만 이제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4년 동안에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동시에 4년 동안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굳이 내가 동기부여를 안 해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인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 설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SP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오늘 시점하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좀 싼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년 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0불인데 2년 전 가격이 한 2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엄청난 복지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일한다는 것은 일단 젠슨왕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CEO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영광과 함께, 또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지금 AI 시대가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역사적 순간에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뭔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어떤 엔지니어로서는 사명감을 또 가질 수 있고,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중에 이제 지적인 솔직함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허세 부리지 않고 뭔가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또 서로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경쟁하고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 놔서요. 어떤 보상 체계, 재무적인 성과, 그리고 조직 문화, 인사 제도가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역사상으로 이런 기업이 사실 이전에 구글 정도밖에는 예가 없는데, 그 글래스도어닷컴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장 평판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 같은 개념의 사이트인데, 거기서도 항상 지난 한 4, 5년 동안 5위권 안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재무적인 성과도 좋고 조직 문화도 좋은, 특히 이제 정말 저처럼 기업의 조직 문화나 인사 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전에 뭐 혁신 기업이라고 했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드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 그런 부러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돼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고요. 향후 이제 인재경영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파격적인 보상, 그리고 재무 성과, 조직 문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상 체계 같은 경우는 RSU라든지 ESPP라는 게 사실 당장 우리나라 조직에 좀 도입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니까 좀 가능한 그런 성과 보상 체계가 아니었나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PSPI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걸까요? 일단 큰 차이가 있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장하고는 주가의 상승률 곡선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면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이제 보장이 이제 미국 기업들은 있는 게 이제 사실은 현실이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이나 한화 같은 기업들이 이제 RSU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이제 임원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이제 주식으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RSU 같은 이런 주식 기반 보상 체계로 가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도 좋고 국내 어떤 자본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만 그런 건 또 아니고요. 거의 모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 RSU나 ESPP를 어떤 직원의 어떤 보상 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뭐 PSPI 같은 프로핏을 이제 쉐어링하는 기업이 이익을 났을 때 그것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에만 해도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오늘날에 이제 삼성전자를 있게 했던 제도가 바로 이 PSPI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압도적인 보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여가지고 그 전에 엔지니어들을 뽑을 때 사실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던 구도였다가 이제 PSPI 제도가 정착이 된 이후부터는 탑 인재들이 다 삼성전자로 가고 그 나머지 이제 인원이 이제 다른 기업을 뿌려지는 그런 형태로 변화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사의 혁신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식 보상 제도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PSPI 제도가 효과의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좀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PSPI 제도는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제 경제적인 상상력을 제한하는 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 성과급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올해 얼마나 받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인 올해에만 우리가 상상력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올해의 성과는 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조직의 미래에 있는 그런 사업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PSPI를 한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로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메모리 쪽에서 이득이 많이 나고 파운드리는 많은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PSPI 같은 제도들이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PS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직 전체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업황 사이클이라는 것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노력하고는 좀 무관하게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화되고 보상이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몰입, 기업, 성과랑 어떤 보상 간의 연결고리가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조직 관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작년 3분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났었거든요. 이제 그때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조 정도의 금액이 이제 유보금으로 잡혔어요. 그 PSPI를 주기 위해서 임금성 금액으로 해서 이제 유보금 잡혔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임금 인상의 압박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돼요. 거의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제 100원을 팔면 70원을 남겨 먹는 그 아주 악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가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팹리스 기업은 시설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도 없죠. B2B 사업이니까 뭐 광고를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률에서 빠지는 이 비용으로 쓰이는 30%가 거의 R&D 비용이나 뭐 판관비나 뭐 이런 인건비성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아서 RSU를 받아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임금을 올리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하루에 막 25%, 30%까지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물론 급여가 올리면 저도 좋죠. 근데 기본 급여가 오르면 좋지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급여 올리는 것보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재무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재밌는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그 백종원 씨가 어떤 그 점주분이 물어봐요. 자기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백종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그런 방법은. 우리가 고용인이고 주인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많은 조직 문화 활동을 합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직원들을 실질적인 회사의 주주로 만들면 그런 주인의식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미국이니까요. 천조국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답이 나왔고 실제 그랬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HR의 특징 중에 하나, 인재경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을 통해서 고학력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기회를 찾아서 경력을 시작하는 뭐 청년들이나 이미 전문가 대열에 오른 분들이 미국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노동시장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뭐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이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SU나 ESPP와 같은 보상체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한테도 좋지만 이제 기업들한테도 좋은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양측에 다 이득이 되는 보상 체계가 좀 한국에도 빨리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도 지적 솔직함이라는 그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보상 체계뿐만이 아니라 대체 엔비디아는 어떤 조직 문화를 정립을 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조직 문화는 정말 극적인데요. 엔비디아가 창립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엔비디아가 한 2, 3년 안에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는 이제 물론 뭐 실리콘밸리의 좋은 기업이긴 했는데 지금처럼 막 세계 혁신을 이끄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였지만 지금 같은 어떤 위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 온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30년 동안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언젠가는 이 AI 같은 시대가 열릴 거를 기다리면서 30년 동안 조직 문화를 다져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챗GPT 출시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로켓에 올라타서 지금 달까지 가고 있는 그림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엔비디아의 이 컬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돈이 몰리고 그리고 야망이 넘치는 인재들이 몰리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와 어떤 미래에 대한 꿈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는 혁신의 어떤 본고장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허세도 많고요. 성공한 기업가들의 어떤 타락한 면모도 많고 굉장히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같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아무리 네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젠스랑은 resilience라는 단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단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이 옳은 일을 했을 때 이 시장이 언젠가는 열리는데 그것을 옳은 방식으로 한번 성공을 이뤄보자라고 하는 그 신념을 지켜서 성공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최고 경영자의 어떤 비전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젠스랑이라고 하는 리더는 정말 너무나도 유려한 언어로 AI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아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이 주식 시장이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외부를 위해서 향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를 위해서 향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젠스랑이라고 하는 비전 리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경영자 존재감이라고 하는 요즘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Executive Presence라고 해서 젠스랑은 이 가죽 자켓을 입고 오죠.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와서 유려한 언어로 아 당신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사람들을 감화시켜내는 능력, 그것이 정말 돋보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영자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우리 조직의 어떤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중요했습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걸 잘했던 과거에 많은 경영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더 그런 경영자의 어떤 존재감, executive pres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젠스랑을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경영학적 지식 혹은 뭐 심리학적인 지식을 본인이 이해를 해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해서 본인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속 상사와 조직원 사이의 원원원 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원원을 뭐 몇 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리더십을 잘하냐 못하느냐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젠스랑이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자기는 원원원 안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한테 보고하는 60명, 뭐 70명 되는 다이렉트 리포트를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원원원을 하면 정보가 이제 그 사람과 나만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왜곡이 되고 제대로 된 진위가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다이렉트로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갑론을 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창피도 당하고, 왜냐면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나오는 거지 원원원을 많이 한다고 뭔가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경영학적 이론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연구들도 그렇고 원원원에 대한 어떤 찬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젠스랑의 아주 독보적인 리더십이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 문화의 어떤 도구들을 굉장히 자기 조직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잘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돋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